조준. 자, 문법부터 먼저 봅시다. 문학이랑 비문학은 조금 그거 하더라도 이 의문의 변동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죠?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고1 갔을 때 펜은 어디? 아, 오른쪽에 있구나. 고1 때 여러분 대학을 결정짓습니다. 그죠? 다 까먹었지? 읽어볼까? 아휴. 음. 오른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문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our하고 L 같은 경우 우리 국어에서는 그냥 리을 의문 하나입니다. 그죠? 영어에서는 our과 L이 의문이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하나입니다. 그죠? 걔는 두 개고. 우리 우리는 세 개지만 영어는 의문이 하나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시옷과 상시옷을 구분하지만 영어는 스와 시가 구분되지. 의문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음이 있어야 되죠. 음절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우리 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성은 다시 반모음 자리와 모음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 모음의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줄 수 있죠. 앞이나 뒤에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겹받침이 오면은 음절의 끝소리가 쭉, 아니 잠군 단순하지, 잠군 단순으로 탈락돼야 됩니다. 영어는 스프링 모음 I 앞에 자음이 세 개 나오고 있네. 잠군이 올 수 있습니다. 의문은 그 자체로 뜻이 없죠. 뜻을 구별해 줄 뿐이지 뜻은 없습니다. 뜻을 가지면은 형태소가 되죠. 자, 그리고 뭐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의 결합으로 단어를 만든다. 이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의문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의문 규칙이 관여한다. 예를 들면은 비음아, 그, 드, 브 받침 다음에 무, 느가 오게 되면은 그죠? 기역은 이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죠?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에서 비음으로 위치는 안 바뀌고 그죠? 발음하는 방법만 비음으로 바뀝니다. 영어에서는 뭐야? 닉네임 K인데 닉 네임인데 닉네임 하면서 될 것 같은데 닉네임이라는 거야. 자, 이런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닉네임 하면서 NG 발음 되는 거 아닌가? 이들은 말을 할 때 발음할 수 있는 재료, 구조, 방법 어쩌고저쩌고 국과 밥이 되면은 그드부 받침 다음에 비대사 주가가 오면은 이번에는 끄, 뜨, 아니 뒤에 게 바뀌죠? 뿌, 뜨, 쓰, 쯔, 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국밥. 자, 어쨌든 버스. 그래서 우리는 이음절로 버스 하고 뒤에 게 유성음이 없으니까 된 소리로 되는 거죠. 버스 된다. 국어의 음절 구조 특징을 고려하면은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 그렇죠. 자음이 하나만 와야 됩니다. 음운은 발음을 규칙으로 하거든. 국어의 음운 리을은 그 자체 뜻이 없지만 갈 곳의 리을은 관형사인 어미라는 형태소죠. 뜻을 가진 채소의 단위. 국어에서 반만 있어. 반만을 듣고 반만으로 알아들었다면은 비음화 규칙을 작동 못했지. 밤이 아니고 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체스트넛이 아니잖아. 그죠? 라이스지. 라이스. 반만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어의 스프링이 국어에서 삼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국어 음절 구조로 된 거죠. 영어의 보컬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의 B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비읍이기 때문이죠.
음? 기억의 위치에서 기억의 위치,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거, 일어난 것만 고르세요. 앞하고 일, 대죠, 앞일, 니은, 첨가, 비음악, 장미, 닭이, 꽃. 아니죠. 얘는 혼자서 일어난 거죠? 안 돼. 이 사이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넣고, 형태소와 형태소 맞죠? 어간과 어미 일어났고. 걱정 한 단어죠? 안 돼. 굳이 어간과 전미사, 구교만 일어났죠? ACE 2번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야 됩니다. 굳다라는 어간 더하기 전미사 이 넣다라는 어간 더하기 어미고 이건 앞하고 1. 자, 갑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 축약 축약 니은 첨가 니은 첨가 공통점이죠. 얘만 첨가. 음운 개수를 바꾼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탈락, 축약, 첨가. 정답 2번. 너무 쉬운데, 쌤 입장에서는. 옷 한 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오, 한 벌. 그 다음, 축약. 그쪽 옷 한 벌. 나단 때, 한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축약, 나탄 때. 여기 실질 형태 소면은 이렇게 바뀐 다음에 올라갑니다. 히읗 다음에 모음이 오면은 히읗 탈락이 일어나죠. 밥다, 잠군 단수나 물 거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리을로 반응합니다. 공통적 얘는 축약이죠. 첨가되는 거는 없죠. 음음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예. 탈락은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으 탈락, 우 탈락, 동일 모음 탈락이 있다. 자음군 단수는 알고 있을 거고, 리을은 두 가지가 있죠. 명사, 합성어 파생어죠. 그리고 동사일 때, 요거는 뒤에 다 나도 소주, 나도 소주가 오면 탈락. 예를 들면 바늘 더하기 질 하면은 바느질. 동사 다음에는 느으시오, 느으시오 오면은 없어집니다. 형용사도 되네. 둥글 더하기 니, 둥근이 되는 겁니다. 히읗 탈락은 아까 설명했죠? 모음 앞에서 탈락. 으는 아어 앞에서 탈락. 우는 불규칙인데. 푸다만 어가 붙으면 퍼 되죠. 탈락돼서. 가아서 하면 앞에 아가 탈락돼서 가서 이래 되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예시. 어간과 어미. 요거죠. 사니. 요건 축약, 축약. 서어서 동음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많고 축약. 모의 아서 으 다음에 아어가 오면은 탈락. 축약이 아니고 탈락. 끝. 진짜 당황스럽지. 문화가 뭐가 나왔나? 할 시간이 되나? 흐르는 북 소설이 나왔네. 아저씨의 공장. 아, 이거 재밌는데. 문학 재밌는 거 나왔네, 두 개. 이거 너무 재밌고, 안 어려워서 답만 불러줘도 되겠는데. 어우, 씨. 비문학, 요번에도 힘든 거야. 어우, 철학, 씨. 우리가 싫어하는 철학이 나왔군요.
이건 과제고. 뚜뚜뚜뚜 수. 요거 가지고 진단 나가봅시다. 철학에서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나도 모르지. 상상력을 어떻게 무엇으로 여기냐고.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 주제로 생각한 휴문. 상상력을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 관점과 달리 휴문 상상력은 정신적이며 나중에 타고난다. 최초의 철학가다. 휴미. 비교대조 차이점. 휴문 인간 감육 바꿔치기도 들어간다. 그죠? 휴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 지각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인상은 정의의 설명 방법이죠.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 직접적이고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네. 생겨나는 이미지. 내가 직접 눈으로 사과를 보면 그 사과에 대한 이미지는 인상. 그죠? 나중에 그 사과를 떠올리면 관념. 휴먼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봤다. 어씨, 관념하고 뭐가 다르지? 이미지를 재생시킨다. 마음속에 떠올린다. 똑같은 거 아니야?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하는 거 맞네.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다. 어떤 사물을 봤어. 그럼 인상이 생겨. 그럼 거기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그걸 이미지로 떠올리면은 이게 상상력이네. 어렵다. 그죠? 자, 휴먼 상상력에 대해서 최초 맞습니다. 기존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라고 했습니다. 후천적이랬죠. 최초로 관심 가진 사람 아니야? 정신적인 거라고 한 거의 최초죠. 정신적 활동이고 경험, 재료,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생겨나는 이미지, 그것이 상상력이라며.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한다. 어허, 이런 순차적인 게 아니고 A와 B가 동시 작용하는 게 상상력인가 봐요. 이게 맞는지 그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죠? 희한하네. 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지각은 인상과 관념, 뭔가를 우리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다시 떠올리면 되는 거죠. 다시 나중에 떠올리면은 상상력. 눈 감고 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상상력. 사과를 실제로 보면 인상,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관념.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뭔지 모르겠네. 자, 가.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 몰라.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을 아니 인상과 관념들이 상상력을 만들어내지 상상력이 얘네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 뭐 이래? 호호 인가 바꾸기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당합니다. 당연하죠. 인상이 상상력. 기억과 니은 뭔고? 나 한숨 가야 있겠네. 너무 어이없이 답이 나버렸네. 흉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기억을 제시한다. 인상이 관념화되기 위해서는
기억과 상상이 된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다.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이 더욱더 생생하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하다. 또한 기억이 최초의 인상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가 동일하네.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 순서 필요 없지. 공간 배열 필요 없지. 다 다르게 재생된 관념이다. 기억이고 상상력이고 다 관념이네. 그죠?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Yes.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은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쌩쌩하죠? 동일한 순서,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인상, 뭐 다르게 재생됩니다.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상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인가 봐. 기억 니은에서 기억과 니은 어디 있어? 아직도 기억 니은 안 나왔지? 안 나왔어. 기억 어디 있는 거야, 기억? 진짜 어려운 문제는 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나. 여러 학자의 견해가 병렬 아니다. 가는 흉. 가는 일단 다르게 바라본 거 맞습니다. 그죠? 저건 나를 읽어야 되고 기억과 니은도 나를 읽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없이 문제가 풀려버렸네. 다행이다. 그러나 휴은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관념 연합의 원리,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요.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 유사 비슷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유니콘에 뿔 달린 것. 말에 왜 뿔이 달렸냐고? 이게 상상이 돼? 왜 했든.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할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관념들끼리 시공간으로 인접해 있거나 인과관계에 있는 것들이 잘 결합한다. 임의로 결합한 것은 무의미한 환상이다. 유사, 인접, 인과. 무의미하죠. 아니죠. 유사, 인접,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한 휴먼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 늘 똑같은 거, 인상에 대한 인상들과 단절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해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사이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 동일성, 항상성 때문이다. 예. 이제 나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죠? 칸트는 흉과 다르답니다. 상상력을 경험하기 이전의 차원이라네. 어, 정반대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 지성 아니야?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일단 감성은 대상에 의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준 이 다섯 가지 감각으로 받아들인다.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 판단력.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한다. 커넥터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 상상력이 감성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상력에 의해서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는 도식화가 일어난다. 오.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 지성은 판단하는 능력,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 상상력, 지성력, 지성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은 영혼이란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렵하여 체계한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오감을 통해서 감성, 지성은 판단, 서로 이질적인 감성과 지성을 연결해 준 능력. 결합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될 때는 도식화가 일어나고 상상력이 없으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추론, 체계화, 체계화하는 능력이네. 자,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이 감성과 이성과 감성,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재생적 상상력은 오감을 통해 느낀 다양한 감각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 감성을 이성에, 지성에. 맞죠? 그리고 반대는 요거는 그죠? 생산적 상상이네.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종합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결합한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낀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하나의 상으로 결합해내는 경우 재생적 상상력이다. 종합이다.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화죠. 스키마. 도식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경험 이전에 있으며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험적 형식을 뜻한다. 이러한 도식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생산적 상상력은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된다. 허씨 어렵다 그죠? 스키마. 이처럼 칸트는 휴미 왜 몇인데? 아, 11시 반이네. 칸트는 휴미 경험적 차원에서 연구했던 상상력을 선험적 차원에서 탐구함으로써 휴메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경험 세계가 아니고 선험으로 감각의 영향 받지 않죠. 개념을 감각과 연결하게 해줍니까? 선험적 이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험 이전 선험적 맞죠? 선험적이었잖아. 경험 이전이면 선험적이죠. 음, 감성 수렴하는 거 맨 마지막에 있던 거 이성 판단은 지성
귤, 감, 포도를 바라보는 지성을 전달하는 것은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 오케이. 과일은 개념도 형성하는 것도 상상력 아니야? 4번 틀린 거 아니야? 어? 맞다 그러네. 개념을 형성한다. 음, 음. 도시과. 스키 맞아요.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한다. 결합이 이루어진다. 어? 4번 틀린 것 같은데.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음.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한다. 결합. 상상력에 의해서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돼 도시고. 음.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에 의해서 판단한다.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고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하면은 지성이 개념을 형성하는 거야. 음. 어쨌든 개념 생성은 무조건 지성이다. 그죠?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감성, 지식 추적은 지성이겠지. 그죠? 이성은 추론 능력이죠. 5번은 100% 틀려요. 감성, 이성, 판단은 지성, 전달하는 것 상상력, 개념 형성하는 것은 지성, 느끼는 것은 감성, 장미꽃이 빨간색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죠. 지성이죠. 음. 틀렸네, 이거. 제기용 틀입니다. 기억, 상상력이었죠. 재생적 상상, 재생적 상상력,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 종합이라고도 한다. 음, 음, 음. 감각과 별개로 그럴 리가 없죠. 경험의 수용과 인식 과정에서 수동적.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감성과 이성이 이어주는 매개,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감성과 지성이 아니고, 찾다. 음, 니은. 이것도 어려워. 종합.
감각을 다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 그죠? 감각을 훑어서 모으는 것이다. 종합이다. 능동이라서 아까 수동은 무조건 틀릴 거고. 도식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험적.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도식이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개념을 있게 해준다. 도식을 창조할 수도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언적 형식을 만드는 것은 기, 니은이죠. 주체 바꾸겠습니다. 우린 또 이런 거 안 당합니다. 그죠? 음흠. 가, 동의하겠고, 중요하다. 맞죠, 흉. 칸트는 상상력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맞죠? 오케이. 칸트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고야. 감각하고, 감성하고, 상상력하고, 한 번도 포함 관계인 적이 없습니다. 반대하겠지. 라는 맞는 말이고. 동의하겠죠? 동의하겠죠. 도식화할 수도 있죠. 3번. 감각에 포함된 능력? 말도 안 되죠. 나머지 다 쓸데없는 것들 넘어갑시다. 문맥상 A와 이제 문제 끝났네? 야, 지문은 어려워도 문제는 쉽네.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는 쉽다라는 또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이 문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A, 이거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배경 지식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 한 번쯤 더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A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음. 판단을 내리다. 어떤 평가, 판단을 내리다. 평가, 판단, 결론을 내리다. 일 끝. 추상적인 거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죠? 음흠. 자, 휴움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가 철학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휴은 그죠? 감성과 지성을 이어주는 게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얘는 판단, 얘는 추론. 이거였다. 그죠? 상상력이 하는 것은 감성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거래. 감성을 지성으로 전달. 지성이 감성으로 갈 때는 도식화 어떤 형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과제 열심히 해오시고요.